안녕하세요. 마음의 허기를 다독이는 곳 감정 약국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잡지 마. 떠나라. 그러면 돌아올 거야. 너무 진부하고 감정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심리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왜 내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를 찾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치유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스스로를 잃을 정도로 누군가를 붙잡기도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향해 조금 더 사랑해보자고, 조금 더 참아보자고, 혹시 이번엔 달라질까? 하는 희망 하나로 견디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놓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불안형 애착에 매달림.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불안형 애착이라고 설명해요. 이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고 믿고, 관계가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톤, 메시지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불안 속에서 상대에게 더 매달리게 돼요. 내가 더 잘하면 바뀔지도 몰라. 그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간 돌아보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 자신을 위로하려는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을 통한 인정 욕구. 또 하나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준다면 마치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다 보면 그 관계가 아무리 나를 상처 입혀도 끝내야 한다는 판단이 무뎌져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사랑 중독에 가까워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익숙함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와의 대화, 일상, 기분, 주말 계획,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익숙함이 사라질까봐 공허함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보다 외로움보다 그 사람 없이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 사람은 늘 모진 말을 하면서도 힘들 땐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받기보단 그냥 필요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떠날 수 없었어요. 그 자리가 제 자존감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너무 좋아해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희망 때문에 버텨요. 이런 이야기 당신도 어쩌면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결국 무너지는 건 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망가지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잘못인가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당연한 것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도 그게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상대는 더 이상 그걸 소중함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는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내 자리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제서야 진짜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마치 낡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져요. 설사 그 집이 좁고 낡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알던 그곳이니까요. 심리학에서 이를 안정불안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 유형 중 하나로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내게는 유일한 연결이라는 믿음이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를 내도 무심해도 때때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순간만큼은 아직 우리 관계가 살아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죠. 이 작은 위안 때문에 우리는 결국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바꾸겠다는 착각 구원 판타지에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사랑을 주면 결국은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들 아주 익숙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자로 만들며 상대의 변화를 믿고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 판타지라고 부르는 심리적 함정이에요. 남을 구원해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 그래서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려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 애쓰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나의 욕구와 감정은 묵살당하기 일쑤입니다. 애착 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유형은 불안형과 회피형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강한 갈망을 느끼고 거절당하거나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매달립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 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두 유형이 만나면 마치 자석에 서로 다른 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냅니다. 불안형은 가까워지려 애쓰고 회피형은 멀어지려 하죠. 그 결과 관계는 계속해서 밀당과 불균형으로 점철됩니다. 불안형은 더 집착하고 회피형은 더 멀어집니다. 이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더 의심하게 되고 멀어지는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집착과 매달림은 단순히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자기존 중감과 깊게 연결해 설명합니다. 자기존 중감이 낮으면 우리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떠나려 할 때 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심리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을 견디려 하면서 마음과 몸이 점점 지쳐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면 우울, 불안 장애, 만성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신도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매일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요. 친구들은 좀 나더라고 했지만 그 말이 더 두려웠어요. 놓치면 정말 내 전부를 잃을 것 같아서. 이런 고백 주변에도 흔히 있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은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하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 감정 인식하기. 내가 왜 이 관계에 집착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세요. 두려움은 무엇인지, 어떤 상처가 반복되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가치 인정하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존재는 상대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경계 설정 연습하기. 상대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아니오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의 대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땐 꼭 상담,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진짜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다는 건,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건 그야말로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건 내 존재의 일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떠나면 내가 사랑받았던 모든 순간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나 혼자 남으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두려움은 상실 공포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떠남 앞에서 발목이 잡히는 거죠.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먼저 떠날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연히 거기 있을 것 같은 존재에는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랐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떠남은 관계의 일종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과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떠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건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상처받고 지친 마음이 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차츰 알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용이란 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불완전함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아닌 누군가를 붙잡느라 낭비했던 에너지가 온전히 내게 돌아옵니다. 떠난 후의 시간은 내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붙잡는 사랑만 알았다면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쫓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깊고 힘든 깨달음입니다. 자유롭게 보내주는 사랑은 나와 상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멀어져야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만 무섭다면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 마음 기록하기. 매일 내 마음 상태와 생각을 글로 적어보세요. 나도 몰랐던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가족 또는 상담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나 자신을 돌보기. 운동, 취미, 충분한 휴식 등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시도하기.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하기보다는 하루 한 번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서 떠나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죠. 이 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떠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떠남은 내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사랑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났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감정은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 나의 일부였던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오죠.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이 질문은 당연합니다. 우리 뇌는 친밀한 사람과의 연결을 생존과도 연결짓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은 회복의 필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외로움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떠난 후 우리는 종종 마음속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 마음에 쓰레기통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표현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 생각, 순간순간의 기분을 적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떠난 뒤 나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돌봄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 명상, 요가, 호흡법 등 마음 진정법. 이런 작은 일상 습관들이 쌓여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저녁에 좋아하는 차 마시기, 하루 일과 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실히 확보하는 거죠. 작은 루틴이지만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떠난 뒤에 생긴 마음의 공간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건강한 소통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 취미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사나 멘토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떠난 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수용입니다. 나의 약점과 상처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부족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이러한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은 마음의 깊은 치유를 불러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공감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아요. 미래를 위한 작은 목표 설정, 나만의 길 찾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미래를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하루에 10분씩 새로운 취미 배우기, 매주 한 권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나 자격증 도전하기.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분이 이야기해 준 적 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떠난 후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매일 내 마음을 글로 쓰고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려고 노력했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더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말처럼 진짜 회복은 꾸준한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떠남 후의 고통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 떠난 후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 우리가 떠난 뒤에 겪는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재설계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특히 가짜 위로나 조언이 아닌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치유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건강한 방패.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경계 설정입니다. 내가 허용 가능한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알고 표현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감정과 공간을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경계를 허물거나 무시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더 깊고 진실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만드는 법. 떠난 뒤 자기 존중감이 흔들리기 쉽지만 이때일수록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 성취와 장점을 매주 3가지씩 기록해보세요. 실패와 약점을 부정하지 말고 이것도 나의 일부다라고 인정하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건강한 선택을 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의 힘. 떠난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 감사 등 모든 감정은 표현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나 중심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소통법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줍니다. 일상의 기쁨 채우기. 새로운 삶에는 작은 행복이 필수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찾기, 자연 속 산책,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영화 감상이나 책 읽기. 매일 10분씩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게 해줍니다. 나의 존중이 곧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때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레 내 삶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떠남은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빛나고 더 건강한 관계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정 약국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